3월 16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내일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환절기인 요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교적 온화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바람이 차갑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나 낮은 상태고 낮 기온도 12도로 찬바람이 불며 하루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은 대체로 맑고 온화한 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 존폐 여부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 풍물시장 상인 등이 조속한 철거를 촉구하고 있어 아카데미 극장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과 반대하는 입장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또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합니다. 오는 20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꿈 이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꿈 이룸 사업 시행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요일을 정정하겠습니다. 3월 16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앞으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달 5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에 인사처는 대체 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됩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4월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 오신 날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가 7월과 12월 두 차례 실시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 1, 2, 3학년이며 국어와 영어, 수학 세 과목에 대해 실시됩니다. 다만 초등학교 4학년은 영어 과목이 제외됩니다. 올해 진단평가에서는 지난해 제외됐던 중학교 1학년 평가 대상에 포함됐으며 진단평가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7시 45분쯤 영월 북면 공기 1리 옛 공기초교 뒤편 야산을 비행하던 민간 헬기 꼬리가 송전탑에 걸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긴급 출동을 통해 추락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기장 61살 노 씨와 부기장 51살 이 씨를 오전 8시 32분과 42분에 각각 구조해 영월 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헬기는 송전탑 공사를 위해 전선을 운반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 존폐 여부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 풍물시장 상인 등이 조속한 철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주 풍물시장 상인회 최재희 회장 연결해서 현 상황과 반대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희 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8일 원주 풍물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일부 원주 상인들이 아카데미 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된 자리인가요? 그 보존회 측에서 보존 서명을 받는다 하여 저희들도 반대 입장을 낸다는 뜻으로 반대 기자회견을 했던 것입니다. 네. 언제부터 그럼 반대를 하신 겁니까? 반대는 저희들이 지난해 초부터 했습니다. 원래는. 지난해 초부터. 예. 네. 그렇다면 시장 상인분들 중 반대하는 입장 또 찬성하는 입장으로 나뉘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분들이 일부인지 또 대다수가 반대하는 입장인지 어떻습니까? 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저 중앙에 있는 위치에 있는 전통시장 5곳이 모두가 찬성을 하고 있고요. 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문화의 거리에서도
모두 상인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고 재작년에는 백인 백석 토론회 등을 통해서 시민모금 1억 원 달성하는 사업까지 진행된 것을 알고 있는데 아카데미 극장의 역사가 굉장히 또 깊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까지 보존 운동이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반대를 하셨다고요?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예, 우선 그 건물이 60년이 지나 노후 상태인데다가 언젠가는 철거해야겠기에 그것을 철거하여 주차장, 공연장,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대 이유가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 네, 철거하고 나서 그 아카데미 극장 자리에 주차장 또 주민들의 쉼터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앞서도 이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부터 아카데미 극장을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죠. 보존추진위원회는 아카데미 극장에 대해서 1963년 문을 열고 무려 60여 년 동안 원주 지역의 근대 건축을 대표하는 대중문화 전배산 증인이라는 입장에서 계속 그 보존 고수한 상황인데 그래서 지역 역사와 문화 자산으로 활용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시너지 효과를 내자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예, 저희들도 오랜 전통으로 이어온 것을 철거하자는 것은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옆에 건물을 착공한다 하니 그곳에 시민들이 잊지 않고 찾을 수 있는 역사관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관이라고요? 어떤 역사관을 의미하시는 거죠? 아카데미 과거에 있던 그 모든 물품을 전시해서 시민들이 잊지 않도록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역사관이겠죠. 그런 것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박물관.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원주의 옛 모습이라든가 뭐 사진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런 걸 좀 비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박물관으로 좀 활용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쉼터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4억 8천만 원? 네. 철거 비용이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철거 비용은 뭐 한 4, 5억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10억이 든다고 하고 매년 관리비가 60억이 들고 매년 관리비가 10억이 든다니 이 돈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 것이 저희들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아카데미 극장이 D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 비용이 4억에서 5억. 그런데 또 그 비용을 4억 8천 정도 아카데미 극장 보수에 돈을 들인다면 C등급으로 올라간다고 하던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철거 비용, 리모델링 비용보다는 철거 비용이 훨씬 적게 때문에 철거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앞서도 뭐 앞으로 보존 비용이라든가 수리비 등 다 앞으로 지금 뭐 한 32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 외에도 매년 이제 수리비 또 투자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오히려 리모델링 비용까지 한다면 너무 손실이 크다라는 입장에서 역사박물관으로 재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카데미 극장 철거 이후 철거만 하게 되면 역사박물관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좀 뭐 호응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신가요? 아니 저는 그렇게 역사박물관을 조금 더 넓고 화촉하게 해서 하면 시민들이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또 보존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그 총사업비, 연간 관리, 관리비 등 둘러싼 그 억측, 오해마저 난무하고 있어서 원주시에게 이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기 위한 토론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날짜가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토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그 아카데미 극장 토론회에 반대 입장도 좀 참석을 하시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23일 날 날짜가 잡혔는데요. 예. 여튼 그 상인의 측에서 한 5, 6명, 또 보존회 측에서 한 5, 6명이 참석을 해서 토론회를 집중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반대 의견에 대해서 원주시의 뭐 어떤 입장이 있었습니까? 피드백이 좀 있었는지요? 반대 입장은 그 시에서는 뚜렷하게 해놓지 않지만 저희들에게 그 상임회장들을 몇몇이한테는 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네. 그래서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철거 쪽이 유리하다는 것을 대충 짐작이 했죠. 저희들은. 네. 뭐 지금 상당한 유지 관리비가 들 것이다라는 입장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이신데 사실 또 보존위원회 측의 입장을 얘기를 들어보면 연간 유지 관리비를 둘러싼 이게 너무 부풀려서 나온 기사다. 또 너무 많은 예산이 부풀려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입장인데 이 토론회를 통해서 오해가 좀 해소된다면 그래도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실까요? 여튼 뭐 토론회를 해봐야겠지만은 저희들은 그 리모델링을 해본들 이 전통시장 상인들은 뭐 뚜렷한 그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계속 철거로다 고수할 것입니다. 저희들은요. 네. 그러니까 아카데미 극장이 보존되더라도 상인회에는 큰 이득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끝으로 아카데미 극장 관련해서 앞으로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 의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셔 하루속히 철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23일 이제 원주시 또 보존위원회 측 또 반대하는 쪽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충분한 토의를 걸쳐서 원주 시민 입장에서 뭐 어떤 의견이 나올지 그 결과에 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한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풍물시장 상인회 최재희 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역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도내 우수 국립박물관으로 인증됐습니다.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왔기 때문인데요. 이번 달에는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또 박물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역사박물관이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죠? 네, 원주 역사박물관이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하는데요. 찾아가는 박물관은 평소 박물관을 찾아가기 힘든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해서 직접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자의 방문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문 강사진이 직접 우리 역사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신청 대상은 복지관과 박물관과 거리가 먼 읍면지역 학교 등입니다.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었던 문화 소외계층과의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580여 명의 시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설문조사 진행 결과 91%가 넘는 시민들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요. 특히 먼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프로그램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신청 단체에 방문해서 진행하는데요. 2시간을 알찬 문화 프로그램으로 채울 수 있는 만큼 평소 박물관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지 못했던 단체에서 이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 역사박물관 현윤진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체험 기회를 접하기 어려웠던 소외계층의 문화 격차를 줄이고 우리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평소 접하지 못한 체험 기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좋아했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참여하였던 시민의 수는 총 577명으로 작년 프로그램 설문조사에 따르면 91.7%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네, 이런 박물관 연계 강사진이 직접 또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지도 궁금하네요. 네, 총 3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먼저 쇠붙이나 돌로 만든 각종 유물에 있는 명문,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말하는 금성문 체험이 있습니다. 금성문은 당대 사람들이 직접 만든 1차 사료로 시대 사람들의 의식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볼 수 있어서 소중한 자료로 평가되는 유물인데요. 이런 금성문 방식으로 직접 본인의 도장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막새 만들기를 진행하는데요. 수막새는 지붕 기와골 끝에 붙이던 기와 장식으로 연목 모양이나 얼굴 무늬를 활용한 수막새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비누 클레이를 활용해서 연꽃 비누를 만들어보는 수막새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 전통 매듭법 중 공간을 메울 때 자주 쓰이는 가락지 매듭 체험을 진행합니다. 선물 포장이나 팔찌를 만들 때 활용하기도 하는 매듭법입니다. 이 박물관을 방문하더라도 직접 눈으로 보기만 하던 전통 유물 관련 체험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건데요. 현윤진 담당자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평소 박물관으로 찾아오기 힘든 분들에게 저희 박물관의 전시 중의 유물을 통해 배워보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유물 속 길상 문양을 통한 프로그램을 더 기획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분들이 원주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면서 고장에 대한 역사 이해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시 및 절기 풍습에 맞춰 세시풍소 행사 또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센터가 원주에 개소한 만큼 어떤 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센터에서는 박물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박물관 유문 연계 체험 프로그램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힐링 공방과 역사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나전칠기나 조각부 같은 전시 유물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전시 유물에 대해 이해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은 이번 달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한 우수 공립박물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진행될 다양한 박물관 프로그램과 전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박물관을 방문하지 못했던 시민분들께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꿈 이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난 14일 원주시가 청소년 꿈 이룸 바우처 지원줄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꿈 이룸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된 셈인데요. 원주시청 자치행정과 박태봉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태봉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꿈 이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원주시 청소년 꿈 이룸 바우처 지원 사업은요. 원주시에 곧 주소를 둔 7세부터 12세 청소년,
즉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모든 청소년들에게요. 매달 10만 원씩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은 선불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충전된 금액은 원주시 소재의 체육시설 및 예체능 분야 학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예산 마련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지 또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올해 2월 말 기준 그 초등학생 지원 대상자가 2만 115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지급한다고 했고요. 올해 예산이 한 121억 정도가 이제 소요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한 230억 정도 예산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원 마련이 이제 문제인데요. 저희 시에서는 그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여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요. 일몰제를 실시해서 2025년까지 9개 사업에 대해서 약 25억 정도를 그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고요. 예, 이렇게 절감한 예산을 꾸미름 지원 사업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로 돌려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좀 높일 예정입니다. 네, 지지부진한 사업들을 좀 정리해서 그 예산을 꿈 이름 지원 사업에 투자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그 6월 5일 정도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카드도 좀 제작을 해야 되고 시스템도 개발하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제 6월 5일부터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초반에는 이제 신청자들이 좀 집중돼서 오다 보면 좀 많이 기다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학년별로 좀 구분을 해서 뭐 첫 주는 뭐 5, 6학년, 뭐 둘째 주는 3, 4학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방문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일단 저희는 6월 5일부터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카드 제작 등 그 소요 시간이 그때 이제 약간 좀 딜레이되거나 하면 좀 늘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6월 초에 신청을 받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6월 초 앞서 6월 5일 말씀하신 게 이제 신청 받는 날짜를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럼 언제부터 지급이 되죠? 지급은 7월 1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올해 7월부터. 예. 네. 이 청소년들의 꿈을 이뤄준다고 해서 꿈 이룸 사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나이 제한이나 지원 사업장 제한 같은 건 없습니까? 나이는 일단 그 초등학생 전 학년에 대해서 이제 지급할 예정이고요. 네. 나이로 계산하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제 7세부터 12세까지 해당하는 청소년입니다. 올해는 이제 2011년생부터 16년생까지 해당되고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원주시 소재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예능, 기회 분야 학원 등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7세에서 12세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이 이제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이 사업이 민선 8기 원광수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학원비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말 그대로 초등생 학부모의 한정되고 더욱이 또 예체능이라는 과목이 한정된다고 하던데 장단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꿈이름 지원 사업을 인해서 지역에서는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인데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초등고생을 이제 전부 다 지원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이제 한 400억, 500억 정도가 1년마다 매년 이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돼서 일단 우선적으로 초등학생에게 한번 교육비를 지원해서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판단을 해서 나중에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한 121억, 내년부터는 230억? 예, 그렇습니다. 매년? 예. 네. 원주시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무리는 아닐까도 싶은데. 예. 가능하겠습니까? 연속 지속이 되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이제 자체 재원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우선순위 위에 그 청소년들을 위한 이 교육비 지원 사업을 우선순위에 놓고
사실 우리의 미래를 이제 책임져야 될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원주시의 핵심 정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일 것이다. 예, 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 교육비 부담이 하도 크다고 하니까 말이죠. 예. 예. 요 확인은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대상이 되는지. 일단은 원주시에 이게 거주를 하시는 모든 학생이 다 여기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네. 나중에 이제 신청 기간에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럼 그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요. 확인을 하시고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원주시청 자치행정과 박대봉 과장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